근데 자유학년제란 중학교 과정 1년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마디로 시험을 없애고 수업도 토론, 실습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체험 활동이 뭐냐면 이 네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하고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도 그 강의식보다는 토론 실습으로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자유학년제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듣고 근데 이 교과 수업을 들을 때도 토론 위주, 그다음 실습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오후에는 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면 오후에는 이런 수업을 하지 않고 진로 탐색 활동, 주제 활동,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자유학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오던 자유학기제를 2018년도부터 2개 학기로 확대를 했고 첫해 중학교 46.8%인 1,503교에서 실시를 했고 그리고 경기, 광주, 강원 교육청은 전면도 이렇게 시행했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다양한 체험 활동이 네 가지 파트로 운영이 되는 거죠. 진로 탐색 활동.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한다. 초청 강연도 하고 진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보고 직업 탐방도 하고 모의 창업도 하고 이런 거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주제 선택 활동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전문적으로 그 활동을 전문 프로그램을 해보는 거예요. 3D 프린터 만들고 싶으면 3D 프린터로 모형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웹툰 내가 좋아하면 웹툰 관련된 것의 강의를 들어보고 스마트폰 앱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앱과 관련된 어떤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해 탐구를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주제를 위주로 뭔가 그걸 탐구하는 전문적 활동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주제 선택 활동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그에 대해서 탐구하고 발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학습을 실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 다음에 예체능 활동. 예체능 활동은 뭐냐면 아이들이 국영수, 사과 이런 주식효과에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지적 측면만 너무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과 체육 활동을 통해서는 아이들의 다양한 부분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 줄 수 있다. 즉 전인적 발달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냐면 그냥 미술과 체육을 하는 게 아니라 연극, 뮤지컬, 스포츠리그, 벽화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창의성, 그다음에 감수성, 그다음에 협동정신, 그다음에 배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어떤 정의적 요소와 창의적 요소, 인지 요소 이런 것들이 고루 발달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체능 활동을 좀 장려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뭐냐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끼리 모이죠. 모여서 자치 활동.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보자. 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를 교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잘 모르면 도와주고. 근데 아이들이 예를 들면 밴드 동아리에서 나는 악기를 좋아하니까 이거 배우고 싶다 하면 배우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악기에 대한 그 실력이 늘었다. 그럼 이제 합주를 하게 되겠죠. 합주를 할 때 우리 이런 노래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면 그렇게 해봐라 하면서 교사는 이제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 노래로 합주를 할 수 있을지 뭐 강사를 섭외해 준다든지 강의를 어떻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뭐 합주할 때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서포트에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소질, 특기 이런 것들을 더 개발시켜주고 또 자치,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권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그런 능력을 더 키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이런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체능, 동아리 활동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 목적은 이겁니다. 꿈을 찾고 끼를 더 발달시켜주고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창의적 감성적 능력, 즉 전인적 발달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자유학년제 실시 의도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아이들이 솔직히 시험 안 치고 이러니까 공부 좀 못할 수 있다. 그래 맞다. 근데 그래도 아이들에게 조금 자기 한 번쯤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자기 목표를 정하는 시간을 주자. 이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자유학년제가 솔직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저 친구들을 보았을 때 아이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진지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언제일까? 한번 뒤돌아보자면 학창 시절은 없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 배우기에 바빴던 거예요. 뭐 한 번씩 뭐 홀랜드 진로 적성 검사하고 이런 건 했지만 진정 나 자신이 원하는 건 뭐고 내가 원하는 체험 활동을 하면서 직업 탐방 이런 건 못 해봤었습니다. 단지 수업 좋은 성적 받기만 급급했었죠. 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실시했으니까 줄 세우기를 해서. 중학교 때부터는 더 조기 교육을 해서 더 먼저 배워 더 먼저 이거에 초점을 뒀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그 목적을 찾지 못한 아이들은 도태되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깊게 생각해 본 시간이 언제냐 하면 남자들은 보통 보면 군대였다는 거죠. 군대에서 시간이 남으니까 혹은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시간이 남을 때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군대를 전역하고 꿈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게 왜 꿈이 바뀌게 되냐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색해본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나는 뭘 할까? 뭘 좋아할까? 뭘 해야 될까?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 해준다는 거죠. 공부는 좀 덜 해도 돼. 하지만 네가 원하는 걸 찾아봐. 근데 이게 이렇게 한번 길을 잘 잡아놓으면 동기부여도 더 잘 될 수도 있고 물론 바뀌긴 하겠지만 꿈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더 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유학년제는 4가지 체험활동으로 진행이 될 거다.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진로 상담 검사와 진로 체험 활동을 실시하며 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은 초청, 직업 탐방, 모의 창업, 자기 이해, 진로 탐색, 진로 계획, 진로 체험 이런 방식으로 이행이 된다는 거죠.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어떤 진로가 있는지 이해하고 진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체험해 본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주제 선택 활동은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그랬죠. 자유연구,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주제를 연구하고 아이들과 공동 연구를 하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전문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3D 프린터, 웹툰 해보시고 다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단 결과물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다음 예술 활동은 다양한 예체능 기회를 확대해서 경쟁 교육보다는 어떤 잠재력, 공동체 정신 이런 걸 함량해 보자는 거예요. 같이 연극도 해보고 뮤지컬도 해보고 스포츠 리그도 해보고 벽화 그리기도 해보고. 그다음 동아리 활동. 공통된 관심사의 학생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한다. 즉 동아리 활동의 목적은 자발적 그리고 취미 특기 기르기인 겁니다. 어떤 동아리 할지는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겠죠. 결국 자유학년제가 나오면 이 4가지의 방안에 대해서 교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찾아서 말해주면 되겠죠. 프로젝트 수업할 때 뭐 잘 서포트 해준다든지 진로 탐색 잘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예체능 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연극 뮤지컬 어떻게 할지 도와준다든지 동아리 활동할 때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각각의 핵심 포인트 안에서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가를 궁금할 거예요. 자유학년제를 실시했을 때 평가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시험 안 치면 아예 평가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패스로 입력을 하거든요. 이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를 이수한 학생은 그냥 P를 다 입력하는 건데 단 아이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교사가 잘 관찰해야 돼요. 성장과 발달 등에 관한 사항을 문장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즉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줄글로 하나하나 다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A라고 하는 학생이 진로 탐색을 할 때 처음에는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나중에 전문가의 상담을 하고 홀랜드 적성 검사표를 실시하고 자기의 진로 체험을 활동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뭐 국어교사에 대해서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럼 자기가 국어를 왜 좋아하는지 찾아보았고 국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뭐 찾아보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줄글로 아이들의 어떤 체험 활동을 다 서술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교사의 평가. 그래서 지금 중학교 선생님도 여쭤보면 고등학교 못지않게 이 자유학년제가 실시될 때는 잘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예 진로들을.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큰 밑거름이 되어서 자기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자유학년제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냐 물어본다면 뭐 과정형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교사가 성장과 발달에 관한 사항을 문장으로 기록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볼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학년제 평가는 또 어떻게 되냐면, 평가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상태인지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결국 평가잖아요. 뭐가 부족한지 환류 피드백을 해주고 그걸 보완해 주는 게 평가의 최종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이제 어떤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도, 즉 상대 평가에 대한 줄 세우는 것도 평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가의 목적은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서 그걸 보완해 주는 게 목적인 거죠. 따라서 이 자유학년제 평가를 할 때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형성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서 연수, 가정통신문, 수업 공개 기간을 활용해서 학습 활동에 대해 학부모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학기 중 정보를 제공한다. 즉 교과 간 협의회를 거쳐 교과 특성에 따라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피드백 제공을 권장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피드백이 1회 이상 갈 수 있도록, 그 특성에 따라 1회 이상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자유학년제 평가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 운영 방식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